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2025년 공단 케이스 교육집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거칠기가 주소 작성 방법이 변경이 되었어요. 도면 템플릿 강좌에서는 변경된 거칠기와 주소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2D 배치 강좌나 도면 해석 강좌에서는 이제 이전 거칠기를 사용하더라도 수강생분들은 2025년 변경된 거칠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2025년 케이스 교육집 자세한 정보는 2025년 케이스 교육집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꼭 보셔야 해요. 오늘 국가시험용 인벤터 도면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인벤터로 2D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오토캐드로 2D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토캐드 도면 템플릿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2D 도면 작업은 이제 오토캐드로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아예 이제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이제 인벤터로 하셔도 됩니다. 국가시험용으로 이제 인벤터만 사용하는 것과 이제 오토캐드 인벤터를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강 코스 안내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인벤터로만 하는 강의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패드를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인벤터로 2D 도면 작업을 하려니 답답해서 안 걸리게 이게 쉽게 비유를 하면 이제 롤을 하면 단축키를 안 쓰고 하는 기분이랄까. 인벤터 도면 템플릿 같은 경우에 제가 6년 전에 인벤터 ATC 이거 강좌를 할 때 했었죠. 국가시험용 도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는 설정이 이제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기하공차나 거칠기를 기입하기 때문에 설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용하기 쉽게 국가시험에 최적화된 도면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면 템플릿 설정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세 번째에 보시면 이제 도면, 주석이 추가된 문서 작성 스탠다드 IDW가 있죠. 저 파일이 이제 2D 도면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을 눌러줍니다. 모형 트리에서 플러스 버튼 이런 식으로 우선 다 눌러줍니다.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기본 경계랑 ISO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삭제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이 시트의 크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모형 트리에서 시트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시트 편집을 눌러줍니다. 기본 크기가 이제 A3로 되어 있죠. 근데 국가시험이라면 A2 용지 크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용지 크기는 A2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쪽 관리탭에 보시면 스타일 편집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이제 이 도면에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윈도우 창이 뜹니다. 메뉴를 보시면 치수, 공차, 해치, 도면증, 텍스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여있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오토캐드 레이어 설정이나 치수 설정 이런 걸 한 곳에 전부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 이제 레이어 설정을 하면 레이어 설정에서 따로 레이어 설정해야 되죠. 문자도 마찬가지 문자 스타일에서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치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 치수 관리 스타일에서 따로 설정을 해야 되죠. 오토캐드 이런 식으로 스타일 관리자가 전부 다 이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터는 스타일 편집기에 전부 다 모여있어서 설정하기가 좀 더 편하죠. 이 점은 참 마음에 드네요.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설정할 것은 기본 표준입니다. 단위에 보시면 10진 표시기가 쉼표로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마침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0.01 이런 단위를 표시할 때 이제 마침표를 찌를 거냐 쉼표를 찌를 거냐 그 말입니다. 쉼표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마침표가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마침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뷰 기본 설정해 보시면 이제 투영 유형이라고 있죠. 기본값이 1값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3값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값법으로 변경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현재 도면 이제 1값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영으로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하면 바로 실격. 현재 이쪽 면을 제가 평면도로 잡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물체를 이런 식으로 좌측에서 봤으면 이제 이 뷰가 이제 좌측면도가 돼야겠죠. 평면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이물체를 이제 위쪽에서 봤으니 당연히 위쪽 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저면도가 나와버렸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도면을 삼각법으로 설정하고 제가 한번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자,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제 부품이 배치가 되죠. 이 물체를 이제 왼쪽에서 봤으니까 이제 왼쪽에서 보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좌측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쪽 평면도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1값법과 3값법의 차이는 이제 투영면의 위치 차이입니다. 사람이 이제 물체를 보는 시점을 이제 눈이라고 하면 1값법은 이제 눈, 물체, 투영면 순이고요. 3값법은 눈, 투영면, 물체 순서입니다. 독일은 이제 영국, 이제 유럽에서는 1값법 사용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3값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면을 정면도라고 한다면 3값법 같은 경우에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눈, 투영만, 물체 순서이기 때문에 저 우측면도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3값법 같은 경우 이제 투영면이 물체 앞에 있기 때문에 저 뷰가 바로 투영면에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측에서 보는 형상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값법 같은 경우 이제 투영면이 물체 뒤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쪽 면을 정면도라고 이제 우측에서 봤을 때 눈, 물체, 투영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의 위치는 3값법에는 동일하게 이제 물체 우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영면이 물체 뒤에 있기 때문에 우측에서 봤을 때 투영되는 면이 이쪽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면도가 이제 반대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1값법으로 배치하면 실격.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다음은 텍스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2.5, 3.5, 5.0 보통 이 3개의 글자 크기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스타일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2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주 텍스트를 클릭해줍니다. 자리 맞추기는 이제 중심, 중간 2개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클릭합니다. 글꼴에 보시면 이제 굴림이랑 굴림체를 있는데 굴림을 선택해줍니다. 주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3.5가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위에 레이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레이블 텍스트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을 해주시고 이제 글꼴은 굴림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높이는 이제 5mm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세요. 그 다음 위쪽에 보시는 세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 스타일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 글자 크기는 2.5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름을 2.5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스타일 한 개 더 생성이 됩니다. 그럼 텍스트 높이를 이제 2.5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준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스타일도 알아보기 중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이건 글자 크기가 3.5였죠. 그 다음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텍스트는 글자 크기가 5.0이었죠. 5.0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보시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기본값 ISO를 클릭해줍니다. 단위에 보시면 쉼표를 마침표를 변경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후행이라고 있죠. 현재 오른쪽 도면의 치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68.00 뒤에 이제 00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정밀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 후행을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후행을 체크 해제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면 치수를 기입했을 때 저런 식으로 0을 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은 여러분이 체크를 해제하셔야겠죠. 그 다음 보전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쉼표는 이제 마침표를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 후행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 메뉴에서 이제 원점 간격 띄우기랑 그 다음에 D 간격 띄우기 이 두 개를 수정할 겁니다. 현재 오른쪽에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치수를 뽑았는데 치수랑 이제 외형선이 이런 식으로 딱 붙어 있죠. 저렇게 이제 외형선에 치수랑 붙어 있으면 뭐 저 선이 뭐 외형선인지 아니면 단면선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 간격 띄우기 한 1m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1 입력한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해보면 외형선에서 치수가 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D 간격이 기본값이 6mm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D 간격값은 적용을 해도 도면에는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이제 치수를 정렬할 때 적용이 됩니다. 치수를 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면 치수 정렬이라고 했죠. 클릭을 하시다가 단축 K를 누르면 치수를 정렬해 줍니다. 콕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죠. 이 치수 값은 이제 치수와 치수 간의 간격 거리값입니다. 이 치수와 이 치수가 있으면 이 치수값 거리값이 이제 6mm라 그 말입니다. 근데 치수를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거리값이 6mm고 이제 왼쪽은 거리값이 8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mm라면 너무 붙어버리죠. 국가시험에서는 치수 간 거리 이제 8mm 정도 해주시는 게 제일 도면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D 간격 값은 이제 8mm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 보시면 공차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크기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른쪽 도면에 보시면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건 17이라는 치수 옆에 이제 공차가 있죠. 그런데 공차 문자 크기가 너무 크죠. 저렇게 되면 17이라는 치수가 메인 치수인데 공차 값이 이제 메인 치수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크기는 여러분이 2mm 정도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면 공차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차에서는 이제 표시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후행 영업선을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공차가 여러분 플러스 0.00이라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저장을 해보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 옵션만 이 세 번째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에서는 이제 지름 치수에 보시면 지선이랑 그 다음에 치수선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이중 치수선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단일 치수선이 있죠. 이걸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지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지선 있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치수로 되면 지름 치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름 치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시험에서 이렇게 지름 치수를 잘 넣지를 않습니다. 단일 치수에는 지선 있음으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름 치수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가시험에서 반만 넣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지름 치수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을 다 하셨으면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이름은 이제 1.5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스타일 한 개가 더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텍스트로 가신 다음에 이 공차 텍스트 크기를 여러분 1.5로 한 다음에 한 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기본값은 공차 텍스트 크기가 여러분 2mm고요. 저희가 새로 만든 거는 공차 텍스트 크기가 이런 식으로 1.5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우선 치수를 뽑고 공차를 하면 스타일 값은 전부 다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차 문자 크기가 좀 크다 보니 이제 메인 치수가 외형선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공차 크기를 좀 줄인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 치수는 제가 1.5라는 스타일을 사용했죠. 아주 예쁘게 치수가 들어갔죠. 변경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뒤에 공차는 날라가 버려.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편차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제 하한값을 0.10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차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도면층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토캐드의 레이어 설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벤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면층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신기하게 성 가중치대 국가시험에 맞게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한 이제 2개 정도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도면을 보시면 설정을 안 해도 담면선이나 치유선, 중심선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국가시험에서는 시험지에 성 가중치의 색상이 나와있지만 인벤터는 색상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에서 출력을 할 때 CTV에 색상별 성 가중치를 주니까 오토캐드에서는 설정을 하는 것이고 인벤터는 성 가중치만 국가시험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면층에 보시면 좁은 외형선이 있죠. 이거 성 가중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0.25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면 해치 있죠. 해치가 기본값이 0.18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성 가중치를 0.18에 안 쓰고 제일 얇은 게 0.25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0.25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심 표식이랑 중심적인 선 종류가 연속으로 되어 있죠. 선 종류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중심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에 체인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는 여러분들이 체인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도면층 설정이 끝난 겁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죠.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뭐 이름, 색상, 성 종류 하나하나 전부 다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인벤트는 거의 기본값으로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이점 오토캐드보다 확실히 인벤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노가다 시간을 줄일 수. 그런데 한 번씩 이런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 가중치를 설정했는데 도면에서 성 가중치가 다 똑같아요. 현재 도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확대를 해도 성 가중치가 전부 다 동일하죠. 분명히 성 가중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눌러줍니다. 도면 탭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성 가중치의 화면 표시라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지 성 가중치가 도면에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적용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성 가중치가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죠. 확대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성 가중치 옵션 옆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죠. 이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범위별 성 가중치를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도면에서 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설정한 가중치만큼만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실제 성 가중치를 표시를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셔야지 원래 성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른 다음에 제가 적용 닫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성 가중치만큼 표시가 되죠. 뷰에서 확대를 해도 그대로 성 가중치 그대로고 축소를 해도 그대로입니다. 혹시나 성 가중치가 도면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면 스타일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하면 설정을 해서 좀 길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토캐드 도면 설정보다는 훨씬 간단한 편입니다. 몇 번 연습해보시면 한 2분 정도 안에 전부 다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제 설정은 다 했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도면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틀에 보시면 경계는 기본 경계가 그 제목에 이제 IS라고 있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트로 불러와집니다. 불러온 도면 자원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삭제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도면 자원은 이제 오토캐드 이제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사용할 뭐 도면 양식이나 아니면 기호, 거치기, 용역표 같은 걸 이제 미리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선 외곽선부터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도면 자원 이제 경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릅니다. 그 다음 세 경기 정렬하고 있죠. 클릭해 줍니다. 도면 모서리에 점이 생기면서 스케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면틀 같은 경우는 시험지에 치수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그걸 보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선 도면 양쪽 끝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쪽 간격 띄우기 클릭하시다가 이제 간격 띄우기 인벤트 단축키는 O입니다. 그럼 간격 띄우기 끝쪽 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 치수 뽑아주시고요. 이 치수는 이제 10이 되겠습니다. 10 엔터입니다. 그 다음 라인을 실행하신 다음에 선에 가져가 보면 갑자기 점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딱 점이 커지는 점이 저 선의 중간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 2 찍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려주시고요. 중간점에 찍으시고 1, 2 대충 한 개 그려줍니다. 양쪽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점이 딱 커졌을 때 딱 찍으신 다음에 이제 1, 2 찍으신 다음에 선을 그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치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 치수는 여러분 15입니다. 나머지 선들은 여러분 굳이 치수를 넣으실 필요 없이 구속 조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이 나오죠. 그럼 여기 보시면 동일이라고 있죠. 동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1, 2 찍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똑같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1, 2 찍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찍어주면 이제 4개의 선이 전부 다 길이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그릴 때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여러분들은 라인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1, 2 찍고 이제 다른 선을 그릴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2에서 10km 지수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라인 실행하신 다음에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1, 2 찍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다시 시작이라고 있죠. 단축키는 R입니다. 그럼 R을 누르면 라인이 다시 실행이 돼요.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1, 2 찍으면 됩니다. 이걸 제가 좀 빨리 보여드리면 1, 2 마우스 오른쪽 R, 그 다음 1, 2 마우스 오른쪽 R, 그 다음 1, 2 마우스 오른쪽 R, 그 다음 1, 2 마우스 오른쪽 R. 아주 빨리 끊긴 라인들을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끝쪽 라인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이 선 위쪽에 보이는 스케치만이라고 있죠.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줍니다. 왜냐면 끝에 쪽 라인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만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여러 개 선택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인벤터는 이제 어떻게든 달리 선택한 다음에 다른 선을 또 드래그하면 다른 선은 취소가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 두 개 선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선도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개의 선이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를 하는 거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추가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요. 자, 우선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 선택이 되죠. 다시 드래그를 해도 이런 식으로 무조건 추가로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선택하는 건 뭐가 다르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를 하면 이 선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다시 드래그를 하면 추가가 되고요. 다시 드래그를 하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다 선택을 했다. 근데 이 선을 빼고 싶을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드래그로 이런 식으로 한 개 뺄 수가 있습니다. 이 끝쪽 라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안쪽 선도 다 선택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밑에 쪽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끝에 쪽 라인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스케치만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점사각형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개 더 그려줍니다. 라인 실행하신 다음에 세로선 한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선도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려줍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에 이 거리값 뽑아야겠죠. 이 거리값은 여러분 100입니다. 100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 높이 값은 여러분 8mm가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 치수를 뽑으신 다음에 이제 8mm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거리값은 여러분 이제 5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폭값은 이런 식으로 이제 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이 도면들의 선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이런 확대를 해보면 이 외곽선이랑 이 선이랑 선가중치가 똑같죠. 인펜트에서 선가중치를 어떻게 변경하냐면 위쪽에 보시면 주석이 있죠. 주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선 하나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보면 위쪽 형식에 보시면 레이어가 나오죠. 현재 이 도면층은 이제 표준에 따른 경계 IS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 IS 같은 경우 선굵기가 0.7이기 때문에 표지란과 부분의 윤곽선을 맞는 선굵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쪽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곽선보다 얇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가중치를 변경해 줘야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오토캐드에서 레이어를 바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드래그로 안쪽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제목이라고 있죠. 이 제목으로 변경해주면 선굵기가 좀 얇아지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도면층 스타일을 바꾸려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케치 같다, 주석 같다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창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다음에 떼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배치 작업을 한 도중에도 쉽게 도면층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텍스트 단축키 T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기본 글자 크기는 3.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 험번호 적어줍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적혔죠. 그 다음 글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읽기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대충 글자를 옮기세요. 여기 그 다음 한 개 더 복사한 다음에 여기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구속 조건 수평이 있죠. 수평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자에 보시면 중간에 점이 있죠. 이전과 이전 클릭 그 다음 이전과 이전 클릭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이전 클릭 그 다음 이전과 이전 클릭 수평을 맞춰줍니다. 다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수직 구속 조건 선택해 주시고요. 이전과 이전 선택 그 다음 이전과 이전 선택 그 다음에 이전과 이전 선택 그 다음 이 아래쪽 문제는 끝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구속 조건 안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대충 드래그로 이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치수를 줘가지고 중간을 맞추면 이제 혹시나 도면키를 변경을 했을 때 딱 고정이 됩니다. 저 글자들이.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시트 편집에서 용지 크기를 A3로 변경한다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글자들이 고정이 되죠. 그런데 치수를 안 줘려면 대충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트 편집에서 용지 크기를 변경해보면 어떻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가출을 해버리죠. 저는 그럼 치수를 넣어서 저 문자를 딱 중간에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 값은 이제 50의 반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의 높이 값은 8의 반인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자가 중간에 올라오면 이 치수 값은 12.5가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치수를 뽑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약 값이 똑같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12.5를 입력하실 필요 없이 이 치수가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 치수 값이 링크가 되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 치수를 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동기화가 돼서 따라와요.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뽑으신다면 어떻게 이 치수 찍고 엔터.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치수 뽑으신다면 어떻게 이 치수 찍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문자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문자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성명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여기는 이제 감독 확인이 되겠죠. 감독 확인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 인을 적어줍니다.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자꾸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여기 끝쪽으로 붙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위에 쪽 문자는 여러분들 성명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누른 다음에 프롬프트 항목으로 변경해주고 이 글자는 지워버리고 성명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저 프롬프트 항목이 뭐냐면 제가 다 완성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위에 수모는 제가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항목으로 변경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칸에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시험 종목을 적으시면 되겠죠. 일반 기계에서 하면 일반 기계에서 뭐 전원기면 전원기, 기술상기면 기술상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종목이라 입력해서 프롬프트 항목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외곽선은 전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시면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죠. 이름은 외곽선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에 보시면 외곽선이라는 경계가 생겼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프롬프트 항목은 이제 목록창이 뜹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성명 제가 DC라 입력하고 그다음 수험번호 1, 2, 3, 4, 5로 입력하겠습니다. 시험 종목 제가 일반 기계 기사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곽선이 그려집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으면 작성한 문자 시트로 로드시 저 문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프롬프트 항목으로 되어 있으면 작성한 문자가 이제 프롬프트 목록이 되는 거고 값을 로드할 때마다 다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이제 여러 번만 사용할 거면 표준으로 설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회사라고 친다면 여러 사람이 회사 도면 템플릿을 사용할 건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외곽선을 선택하신다면 마우스 오른쪽 안쪽에 보시면 프롬프트 항목 재정리라고 했죠. 눌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항목 순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험본을 만약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 그럼 선택하신 다음 밑에 보시면 여러분 위로 이동이라고 했죠. 위로 이동한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외곽선은 치고 다시 제가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해보면 항목값이 수험번호, 성명, 시험 종목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로드가 됩니다. 전응기 같은 경우는 입력하면 칸이 좀 좁아 보이는데 채점이랑은 상관없으니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입력했을지 여러분들 이걸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뭐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필드 텍스트 편집이라고 했죠.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뭐 1, 2, 3, 4, 5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 이제 표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새 제목 블록정이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무 때나 이런 식으로 사각형 우창에 그려줍니다. 가로 치수는 130이고요. 그 다음 세로 치수는 이제 16입니다. 16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전부 다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경계선을 그릴 컷을 가져가 보시면 점이 딱 이런 식으로 커지죠. 그럼 정확히 중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치수를 기입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1, 2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입력해줍니다. 이 치수는 여러분 35고요. 그 다음 이 치수는 이제 45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치수는 15입니다. 자, 그럼 한 번씩 표준을 작성하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치가 뭐 이렇게 이동이 되면 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걸 딱 저 위치에 고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고정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저만개를 찍으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면서 딱 여기 고정이 됩니다. 그럼 아무리 선택한다면 이동을 해도 절대 이동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텍스트 단축키 T를 누르신 다음에 대충 들어가 해줍니다. 과제명 작성해 주시고요. 이 글자 크기를 여러분 5mm째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mm째를 만들어 놨죠. 들어가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제 5mm째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자리가 이런 식으로 기본 3.5로 되어 있죠. 들어가신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 이거 5mm 변경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거랑 스타일로 바꾸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현재 이제 왼쪽 문자는 제가 텍스트 스타일을 변경한 것이고요. 오른쪽 문자는 제가 스타일을 변경 안 하고 여기 들어간 다음에 5mm를 변경한 겁니다. 우선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작성해보면 이 스타일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타일 편집기에서 제가 이 5.0 글자 크기를 7mm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시면 이 왼쪽 문자만 변경이 되죠. 왜냐면 이제 왼쪽 문자는 제가 문자 크기의 스타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스타일 편집기에서 변경하면 이제 저렇게 한 번에 변경이 됩니다. 국가시험만 놓고 본다면 스타일로 변경하나 뭐 텍스트 형식을 변경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라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과장님이 이 노델이 5mm 된 글자 크기 너무 작은데 좀 더 키워서 출력해봐 이러면 참 난감하죠. 문자가 뭐 한두 개만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만 문자가 뭐 100개면 100개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인벤트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대해서 설명을 했죠. 문자 크기를 설정할 때 문자 레이를 하나 더 만들어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으면 나중에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작성한 글자를 선택하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합니다. 그 다음 다시 텍스트 단축키 T를 누릅니다. 근데 한 번씩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오른쪽 키보드 오버레이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T를 눌렀죠. 텍스트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왼쪽 위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죠. 보통 제가 텍스트 단축키 이제 T를 입력한 다음에 한글 입력하죠. 그러면 이제 현재는 한글 상태입니다. 인벤트가 이제 한글 상태일 땐 단축키가 안 먹혀요. 영문으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이게 참 불편해요. 그런데 또 한영키가 오른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 동작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에 그냥 한영키를 세팅해서 사용을 합니다. 현재 이 버튼이 한영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이런 게이밍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라도 게이밍 마우스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세팅하시고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줍니다. 여기 작성하는 글자 크기는 3.5입니다. 촉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글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3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여러분들이 대충 옮겨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수평 구성 조건 눌러줍니다. 이 글자랑 이 글자랑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랑 이 글자랑 찍어줍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평 맞춰줍니다. 다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수직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 글자, 아래쪽 글자, 위쪽 글자, 아래쪽 글자. 구속 조건 넣어줍니다. 치수 뽑아주시고 이 치수는 35의 반이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5에 나누기 하실 필요 없이 이 치수를 찍으신 다음에 다시 이해하시면 정확히 반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에요. 45 치수 선택하신 다음에 나누기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높이 값은 당연히 16의 반인 8이겠죠. 8 입력합니다. 여기도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에 이쪽 15 치수 입력하신 다음에 나누기 2 엔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치수는 17.5입니다. 17.5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 높이 값은 4mm겠죠. 아래도 마찬가지 뽑아주신 다음에 이쪽 3mm를 찍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더블 클릭합니다. 유형 누르신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된 항목 변경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끝에 쪽에는 척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항목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 아래쪽 여러분 이제 각법이 들어가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각법으로 변경해 줍니다. 각법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을 프롬프트 항목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각법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목 블록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선을 클릭해보면 기본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제목 I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제란의 윤곽선 같은 경우는 7.0짜리 좀 굵은 걸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쪽 모서리만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변경하면 좀 더 이런 식으로 굵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시면 제목 입력이 나오죠. 이름은 이제 표제란 한 다음에 여러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 블록에 보시면 표제란이 생겼죠. 저희가 방금 만든 표제란 이제 블럭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에 주어진 과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는 동력 전달 장치 입력하겠습니다. 2D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각법이 삼각법이죠. 삼각법 입력하시고요. 척도는 이제 1:1입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표제란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가제명이랑 척도, 각법 이건 프롬프트 항목으로 변경을 했냐면 인벤터에 이제 2D, 3D 도면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글자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필드 텍스트라고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필드 텍스트 편집 누릅니다. 그럼 이제 각법은 여러분 등각이 되고요. 그 다음 척도 같은 거 이제 논 스케일, NS가 되는 겁니다. 스케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보시면 바로 변경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3D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다음 이제 품번, 품명, 재질 수량을 적은 표제란을 만들 건데 이거는 제목 블록에서 만든 표제란을 같이 만들어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개 도면만 그릴 거니까요. 그런데 연습할 땐 여러분들이 여러 개 도면을 그려볼 건데 도면마다 품명도 다르고 그리는 부품 개수도 다르겠죠. 그럼 그 표제란을 계속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면 좀 편리합니다. 테이블 기능은 제가 ADC가 강좌할 때 알려드렸는데 여기 테이블 보시면 뭐 항목, 품명, 수량, 재질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인벤터 같은 이런 식으로 배치된 뷰가 있으면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한 번에 전부 다 딸려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재질의 수량이나 부품물 같은 여러분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한 번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국가시험은 저렇게 분해도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는데 다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테이블 사용 방법 이제 주석대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열이랑 행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혹 지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저 테이블 저희가 국가시험 양식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테이블 설정은 여러분 어디서 하면 스타일 편집기 삽니다. 이걸 여러분 누르시든가 아니면 이 도면층 편집 있죠. 이걸 누르셔서 스타일 편집기가 뜹니다. 스타일 편집기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 테이블을 클릭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체크됐는데 이 제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저장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테이블 제목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선형식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부 외부가 있죠. 테이블의 상관 수치를 여러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아이콘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외부가 나왔죠. 그럼 현재는 이런 외부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외부의 상관수치는 0.7mm니까 0.7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내부로 바뀌죠. 내부의 상관수치는 여러분 0.5m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바로 상관수치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과 행 간격은 여러분들이 이제 2mm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위에 가 있죠. 그런데 국가시험 이 제목이 여러분 아래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목이라고 있죠.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두 번째 거 있죠. 맨 아래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누릅니다. 제목이 아래에서 내려왔죠. 이 제목이 이제 뭐 품번이나 품명, 재질 이런 걸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방향이 있죠. 그런데 아이콘을 보시면 이제 왼쪽 아이콘은 위쪽에서부터 1, 2로 되어 있고 오른쪽 아이콘은 아래쪽에서부터 1, 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시험은 이제 품번이 아래쪽부터 1, 2, 3, 4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여러분들 오른쪽 걸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 열 설정이죠. 클릭해 줍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목이랑 폭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열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열까지 우선 만듭니다. 소스에서 이름 체크되어 있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여러분 제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체크를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열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겠죠. 1열에는 품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동하실 때는 마우스로 찍지 마시고 키보드 방향키로도 이동이 됩니다. 2열은 이제 품명입니다. 3열은 이제 재질 입력하시고요. 4열은 수량입니다. 5열은 이제 비고가 되겠죠. 1열 폭값은 여러분 15mm고요. 2열 폭값은 45mm입니다. 3열 폭값은 20mm고요. 4열 폭값은 15mm입니다. 5열 폭값은 35mm가 되겠죠. 이 폭값은 시험지에 다 나와있으니 여러분들이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 및 닫기 눌러보시면 이제 테이블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주석 탭에서 테이블 일반 여러분들 클릭해줍니다. 열 같으면 제가 5열까지 설정했으니까 5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인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배치하는 부품 개수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부품을 5개 배치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값을 5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뜨죠. 그러면 이제 표제를 위에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배치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겠죠. 배치한 다음에 이동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 임창이 뜨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품번호 1, 2, 3, 4, 5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품명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본체면 본체, V벨트 풀리면 V벨트 풀리, 품명은 여러분들이 다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재질 같은 경우는 본체 재질이 만약에 GC250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개만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재질 컨트롤 V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재질은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풀리 같은 경우는 시험지 타입이 나와있으면 타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보시면 전부 다 기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재질은 뭐 SCM415를 썼다. 이건 이제 문자가 좀 길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칸이 삐져나갑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은 제일창에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 적용 누르신 다음에요.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에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SCM415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들어가죠. 위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좀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문자 여백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경우는 그냥 텍스트를 작성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품번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행 제거 있죠. 행 제거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지워집니다. 이렇게 수정이 편하기 때문에 연습하실 땐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나는 테이블 기능 설정하는 게 더 외우기 머리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표제나 블록 만들 때 그냥 같이 만드셔도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신 분들 이제 시험지 도면들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이제 메인 거칠기와 요목표 주소를 만들어 볼 겁니다. 도면 자원해 보시면 스케치 기호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주소나 거칠기 요목표를 블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기호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새 기호 정의라고 있죠.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부품 번호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치는 여러분들이 편하신데 아무 때나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한 게 그려주시고요. 이 원에 이제 지름값은 14 입력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로 이 중앙에 찍어주시고요. 유형 누르신 다음에 프롬프트 항목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스타일은 이제 5.0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일직구축 조건이라고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문자의 중앙과 그 다음에 원의 중앙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이 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고정 눌러주시고 고정시켜 줍니다. 원을 선택해 보시면 현재 도면층이 이제 표준에 따른 스케치 형상으로 되어 있죠. 스케치 형상 상 가동치가 0.6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변경해 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더 굵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름은 부품 번호로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콕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번호를 1번 적었다 확인 누르시면 품번호가 작성이 되죠. 이 부품 번호 3D 합원도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밴드 표면 텍스트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밴드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 보시면 표면 텍스트 ISO가 있을 겁니다. ISO 1302-1978, ISO 1302-1002 두 개가 있을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ISO 1302-1978은 표면 유형을 두 번째 걸 선택하고 A칸에 거칠기를 적으면 이제 이렇게 기호 위에 거칠기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표면 거칠기고요. 이걸 이제 변경된 거칠기처럼 이제 만들 거면 표면 유형을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옵션에서 가로 손 붙임을 선택한 다음 C칸에 거칠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ISO 1302-2001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칠기를 넣어보면 문자 입력칸이 훨씬 더 줄었죠. 변경된 케이스 귀엽지 이미지와 비교를 해봐도 이제 문자 위치도 동일합니다. 표면 유형은 첫 번째 걸 선택해 주시고 옵션에서 가로 손 붙임을 선택해 주신 다음 A칸에 거칠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이제 기호 모양은 예전에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기호 위에 거칠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ISO 1302-1978 사용하던 ISO 1302-2001을 사용하던 거칠기 모양은 똑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ISO 2001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이제 메인 거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동 시나 도면 설정은 이제 인밴드 도면 템플릿 강좌를 참고하시면 돼요. 스케치 기호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새 기호 정의를 선택해 줍니다. 확대를 좀 하신 다음 어차피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편한 곳에 아무 때나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원 하나 스케치 해주시고 지름값 14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고정 구속 조건으로 이제 원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대충 찍어 주시고 글자 위치는 이제 중간 중심, 글자 크기는 이제 5, 유형은 프롬프트 된 항목 선택해줍니다. 한글로 이제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일치구속 조건으로 이제 문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클릭해줍니다. 스케치에서 단락형을 실행하신 다음 값은 이제 3 입력하시고 삼각형 이제 아래로 스케치해줍니다. 높이 치수 뽑아주신 다음에 이 치수 값은 이제 7 입력해줍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좀 삐뚤삐뚤하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제 위에 선을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딱 수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끝점에서 선을 한번 대충 그려주세요. 구속 조건을 안 주면 삼각형으로 움직이면 선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삼각형 선과 스케치한 선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도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치수를 뽑으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나오는데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선에 가져가면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클릭해주시면 이제 원래 치수값이 나와요. 치수값은 18 입력해줍니다. 원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원 탄젠트가 있습니다. 실행하신 다음 삼각형의 세 면을 찍어주시면 삼각형 안에 원이 딱 그려지죠. 삼각형 위에서는 출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기본 거칠기 기호가 완성된 겁니다. 드래그로 거칠기 전체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복사해 주시고 치수 정리해 주세요. 수평 구속 조건으로 수평 맞춰 주시고 중간에 원을 선택한 다음 지워줍니다. 위쪽에 선 하나를 스케치해 주시고 치수 값은 10을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문자 크기는 5, W 입력해 주신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대충 이제 이동해도 되지만 고정시키기 위해서 전 치수를 줄게요. 이 거리 값은 3, 그 다음 이제 이 거리 값은 3.5 정도 하겠습니다. 다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두 개 더 복사해 주시고 치수 정리해 줍니다. 인베드 이제 예전 버전은 이제 객체를 이동하면 치수도 같이 이동이 됐는데 신버전은 이제 이동하면 치수가 이제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따로 이제 설정할 이제 옵션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하게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사한 거칠기는 수평 구속 조건으로 수평을 다 맞춰줍니다. 사이 거리 값은 대충 이동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18로 하겠습니다. 처음 치수들만 이제 값을 넣어주고 이제 그 다음 치수들은 처음 치수를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연동이 되어서 처음 치수를 변경하면 이제 같이 변경이 돼서 편리합니다. 문자는 클릭해서 X, Y 거칠기로 이제 변경해 주시고요.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이제 왼쪽 자리 맞춤, 글자 크기는 12, 가로 하신 다음 스페이스 2번 콤마, 다시 스페이스 2번 하신 다음에 콤마, 그 다음 스페이스 4번 하신 다음 이제 가로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충 적절한 위치에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을 이제 외형선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대 이제 굵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케치 기호 저장 눌러주시고 이름은 이제 거칠기를 입력할 때 알아보기 쉽게 OWXY 저장해줍니다. 만들어진 거칠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블루오션으로 이제 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사용이 편하게 이제 나누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스케치 기호에서 거칠기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편집 눌러주시고요.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누르고 이제 가로는 빼주시고 끝에 거칠기만 삭제를 합니다. 앞에 문자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X로 변경해 주시고 뒤에 문자는 이제 Y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더블 클릭하신 후 중간 부분을 삭제한 다음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OXY 저장해 줍니다. 다시 이제 거칠기를 선택하신 다음 이제 편집 눌러주시고요. 앞에 이제 기본 거칠기를 선택한 다음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리 값은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8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이 중간 거리 값은 25 입력한 다음 좀 더 띄워주시면 돼요. 가로 더블 클릭하신 후 중간 부분을 삭제한 다음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WXY 저장해 줍니다. 만들어진 거칠기 WXY 선택하신 다음 편집 눌러주시고요.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누르고 이제 가로는 빼주시고 끝에 거칠기만 삭제를 합니다. 가로 더블 클릭하신 후 앞부분을 삭제한 다음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WX로 저장해 줍니다. 다시 이제 만들어진 거칠기 WX 선택하신 다음 편집 눌러주시고요. 문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 앞에 문자는 X, 뒤에 문자는 Y로 변경해 줍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XY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총 5개의 이제 메인 거칠기가 만들어졌죠.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합니다. 다른 이제 거칠기가 필요하시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주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호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새 기호 정의 선택해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글자 크기는 3.5, 왼쪽 자리 맞추기, 맨 위 자리 맞추기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특수 기호는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있습니다. 각도랑 이제 양수, 음수 기호는 이제 이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맨 위에 주소는 드래그 하신 다음 글자 크기를 이제 5로 변경해줍니다. 주소는 공단 KS 교육집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주강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주강부 KSB 0418 보통급은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주강부는 이제 재질이 SG480이나 주강품을 사용했을 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어류 같은 회전체는 이제 강도를 고려해서 주강품을 이제 많이 사용하죠. 면녹색 도장, 내면 광면당 도장, 주물 제품이 있을 때 기입해 주시면 돼요. 예전 교육시험에 변경된 점은 이제 거칠기도 변경이 되었지만 전체 열처리가 예전에는 대소문자를 섞어서 했는데 이제는 대문자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값은 이제 2에서 3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공채에 주강부도 추가해졌으면 외울 게 하나 줄어들 건데 이제 아쉽네요. 그 다음에 2025년 변경된 아래쪽 표면 거칠기는 여기서 이제 그려주셔야 해요. 그리는 방법은 이제 메인 거칠기가 동일하고 치수만 다릅니다. 스케치에서 이제 다각형 선택하신 다음 3 입력하시고 삼각형이 아래로 가게 스케치해줍니다. 높이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 치수 값은 3.5 입력해줍니다. 위쪽 선에 수평 구속 조건을 주시고요. 삼각형 끝점에서 선 하나 대충 그려주신 다음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삼각형 선과 스케치한 선을 선택해줍니다. 치수 뽑아주시고 치수 값은 이제 9mm 입력해줍니다. 원 탄젠트 실행하신 다음 삼각형 세 면을 찍어서 안쪽에 원하는 스케치
해주시고 삼각형 위쪽 선을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복사해주시고 왼쪽 거칠기는 고정 조건으로 고정시켜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에 는 입력하시고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수평 구조 조건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다 수평을 맞춰주시면 돼요. 거리는 이제 대충 띄워도 되는데 저는 이 거리값을 14, 그 다음 거리값은 8로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래쪽 하나 복사해주시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줍니다. 삼각형 안쪽원에 선택한 다음 삭제해주세요. 위쪽에 선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는 이제 5mm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옆으로 하나 복사해주시고 다시 드래그로 두 개 더 선택한 다음 아래쪽으로 이제 두 개 더 복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직 구조 조건으로 전부 다 정렬시켜줍니다. 사이 거리값 치수 뽑아주시고 이제 9mm 입력해주세요. 아래쪽 치수들은 뽑아주신 다음 첫 번째 치수값을 선택해서 연동해주시면 되겠죠. 능기호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주신 다음 수평 수직 구조 조건으로 정렬시켜줍니다. 오른쪽에는 거칠기선을 선택하신 다음 치수를 11로 변경해줍니다. 이쪽은 이제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야 해요. 아래 치수도 마찬가지로 연동시켜서 이제 변경해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문자 크기는 2.5, 중간 중심 선택해주시고 W 입력하신 다음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문자 선택해서 두 개 더 복사하신 다음 적절한 위치에 비트시켜주시고 문자를 수정해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문자 크기는 2.5, 왼쪽 자리 맞추기 선택해주시고 RA 12.5 입력하신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두 개 복사하신 다음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주시고 규격집 주소와 동일하게 수정해주시면 돼요. 삼각형 상단에 있는 선은 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선 3개를 선택해주신 다음 스케치만을 해제해줍니다. 그 다음 작성해놓은 주소를 거칠기 위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본 거칠기 기호가 들어가야 되죠. 기본 거칠기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해서 적절하게 이제 배치해주세요. 변경된 거칠기가 좀 길어서 이제 문자랑 겹칠 경우는 길이를 조금 이제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이름은 주소 입력하시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제 불러보시면 2025년 변경된 주소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죠. 주소는 이제 수정할 일이 있으면 편집으로 들어가서 수정해야 합니다. 이쪽 스케치 기호에 있는 주소는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래 시트에 이제 불러온 주소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주광부가 필요하지 품번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텍스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주광부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요. 파크라이징 처리를 전 부품 다 하겠다 하면 이제 전 부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확인을 눌러보면 이제 수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다시 좀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도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기어 치부 열처리 주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호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새 기호 정의 선택해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글자 크기는 3.5로 설정해주시고 주 기어 치부 열처리 HRC50 작성해줍니다. 우측에 기호 삽입 눌러서 양수, 음수 기호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맨 끝에 3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이제 이름은 기어 치부 열처리로 저장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기 같은 경우는 주석 메뉴에 공면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DC 단축키를 설정하신 분들은 W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칠기에 들어가는 것을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 변경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빨리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거칠기를 넣은 다음 이동도 가능합니다. 메인 거칠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케치 기호에서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체 같은 경우는 거칠기에서 기본 거칠기, W, X, Y 다 들어가죠. 사용할 거칠기를 더블 클릭한 다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찍으시고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이제 메인 거칠기가 들어가죠. 선택한 다음 이동이 가능하니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거칠기가 XY죠. XY 거칠기 선택한 다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찍어주시고 번호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거칠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스프로킷은 기어에 열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러면 작성할 필요 없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어 치부 열처리를 선택하신 다음 콕 찍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엄청 쉽죠? 2025년 변경된 거칠기가 적용된 완성된 2D 다면 도면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기존 거칠기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서 배치할 때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하고요. 주소는 기존과 똑같이 배치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거칠기 이슈가 있었지만 기존 작업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명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호 누르신 다음에 세 기호 정의 눌러주시고요. 사각 한 개 그려줍니다. 가로 치수는 80이고요. 그 다음 세로 치수는 90입니다. 위쪽에 선 한 개 그어주시고 요 간격은 10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리본 메뉴는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이 선 선택해 주시고 방향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이 세로선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방향 표시가 나오는데 위쪽으로 갈 게 아니죠. 반전을 눌러줍니다. 위쪽에 입력하는 이제 몇 개를 복사할 거냐 개수고요. 아래쪽은 이제 간격입니다. 개수는 10개를 해주시고 간격은 8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연간의
체크가 되어 있죠. 연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저 선들이면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 뭐 다른 라인을 그리다라도 이 선 이런 식으로 잘리거나 수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한 칸 띄어서 이쯤에서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이 거래값은 30 입력해줍니다. 라인으로 여기 대각선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한 칸 띄우신 다음에 마우스 컷을 가져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앙에 걸리죠. 이때 라인 찍으시고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찍어줍니다. 자르기 단축키 X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로 선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우선 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을 이제 외형선으로 변경해줍니다. 드래그를 끝에 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요. 도면층을 경계로 변경해주시면 끝에 쪽은 좀 더 굵어지겠죠.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 입력합니다. 글자 크기는 5로 변경해주시고 스퍼기호 요목표 입력해줍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들어가겠죠. 나머지 문자들은 글자 크기 3.5 여러분들이 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 입력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공단 케이스 QGB에 있으니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요목표 크기도 딱 정해진 건 없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프롬프트 항목으로 설정한 건 품번, 모듈, 전체의 높이, 비치, 원지름, 이수입니다. 저 5개 문자는 제가 프롬프트 항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마다 스퍼기의 모듈이나 이수에 따라서 이 높이와 지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값은 고정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값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름은 스퍼기어 요목표 한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찍으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항목이 뜹니다. 그럼 품번 입력해 주시고 지금 모듈이랑 이 높이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품번은 4, 모듈은 2, 이 높이는 이제 모듈 곱하기 2.25죠. 그래서 4.5가 됩니다. 이수는 35개, 지름이 이제 모듈 곱하기 이수죠. 그렇기 때문에 70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요목표가 작성이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치 원지는 앞에 지름을 붙여야 되죠.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고 필드 텍스트 편집 눌러줍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뭐 지름 표시 넣는 게 없죠. 이건 어떻게 넣냐면 우선 두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문자들이 있겠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지름 표시가 있죠. 눌러준 다음에 드래그해서 선택해줍니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지 마시고 취소를 누르세요. 그럼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 다시 텍스트 편집창을 누르신 다음에 요 앞에 컨트롤 V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름 표시가 들어가겠죠. 스프레킷 요목표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치수는 보시고 참조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스프레킷 요목표는 이제 품번, 호칭, 원주 피치, 룰러 외경, 이수, 치형, 피치 형경 전부 다 프롬프트 항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값들은 전부 다 케이스 QOG보다 찾아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 값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치형은 거의 유형이니 치형 정도가 있겠네요. 이 요목표는 이제 레크와 피니언이나 2단 스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스퍼기 요목표가 동일한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칸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품번과 이수, 지름 한 개씩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프롬프트 항목으로 여러분들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제품명까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항목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레크와 피니 했을 때는 레크와 피니 입력하시면 되겠고 스퍼기 하실 때는 스퍼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품번 따로따로는 프롬프트 항목 입력해 주시고요. 이수도 당연히 다르겠죠. 이수가 다르면 피치 원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로따로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크와 피니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품번은 따로따로 작성을 해주시고 모듈은 보통 거의 전부 다 국가시험에 2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높이랑 다 똑같을 겁니다. 이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레크 축 같은 경우는 축에 기여있기 때문에 피치원 지름값이 없으니 없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요목표를 만드실 때는 이걸 굳이 프롬프트 항목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요목표를 만드실 때 바로 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용 여러가지 예제를 연습할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 항목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모형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시트는 무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 작업은 시트별로 이제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무라면 시트 1에서 요목표를 사용했는데 시트 2에서도 요목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요목표를 프롬프트 항목으로 안 만들면 편집 들어가서 다시 수정한 다음 다른 이름 저장을 해야겠죠. 하지만 프롬프트 항목으로 만들면 치수들만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실무에서 인벤토리 2D 작업에서는 없겠지만 2D 도면 작업은 보통 다 CAD를 하죠. 그래도 혹시나 요목표는 이제 연습하실 때는 만들어 사용하시고 시험에서는 저걸 다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기여 부분이 출제되면 당연히 만드셔야 하고요. 출제가 안 됐으면 안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 시험에서 기여도 출제가 안 되는데 저걸 다 만들고 앉아있는 호구. 자, 이렇게 다 만드신 파일은 저장 누르신 다음에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습하실 때는 다시 만드실 필요 없고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주의점은 저장한 도면 템플릿 파일을 시험장에 들고 가서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실격 처리입니다. 국가시험에서 미리 작성된 도면 템플릿이나 단축키 셋업, 블럭 파일 등을 사용하시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템플릿 파일은 연습하실 때만 사용하시고 노트북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포맷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PC튜브에 노트북 쉽게 포맷하는 방법 강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공대 오빠 드릴 건데 포맷 못 하시는 분들 없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가시험용 도면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시험 시작하면 도면 템플릿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지를 보시고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도면 템플릿은 15분 정도는 다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준비하실 때 처음에 우선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은 다양한 예제들을 많이 그려보시는 게 낫습니다. 도면 템플릿은 시험 일주일 전에 한 3-4번 정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와서 까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축키나 도면 템플릿은 꼭 시험 시작 후 설정을 하셔야 하고 시험 시작 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정규 강좌 수강생분들은 첨부 파일에 변경된 거칠기가 적용된 템플릿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변경된 거칠기와 주소가 적용된 이북 답안 도면도 꼭 한번 확인해보기. 저희 DC 정규 강좌는 인강 최대 총 17개 예제가 모두 포함된 강좌이고
앞으로 최신 예제 몇 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 이것만 다 완성해보셔도 충분히 합격사 가능. 그리고 저희 DC 정규 강좌는 오토캐드와 인벤터로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터로 한 방에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투인원 강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강좌 하나에 전부 제공해주는 인강은 저희 DC 인강밖에 없죠. 즉 1+1.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5년 KS 교육집이 변경되었지만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거칠기와 주소 작성 방법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DC 카톡방이나 카페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세요. 2025년도 저희 DC 인강과 함께 하시면 한방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